몬스터 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몬스터, 비확인 생명체 괴물과 그리고 미스테리한 사건들, 미스테리한 영상들을 살필 것이고, 후반부에는 마운틴 샤스타의 신비함, 그리고 거기에 얽힌 이야기와 전설, 그리고 그 영상들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에 나오는 마운틴 샤스타는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 신비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그런 산입니다. 마운틴 샤스타는 전설에나 나올 만한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후반부에 마운틴 샤스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전쟁 중에 찍힌 사진이라고 합니다. 전쟁 중에 가운데 보면 새처럼 뭐가 있지요. 전쟁 중에 찍힌 사진인데 역시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사진을 찍었을 때 나타난 아주 특이한 모습의 생명체입니다. 새처럼 보입니다. 이번에 보실 영상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현상들, 땅에서 일어나는 역시 정말 이해하기 힘든 현상들을 담은 영상이 있는데 일단 그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였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야, 정말 저런 게 하늘에서 혹은 땅에서 저러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혹시 조작은 아닌가 하는 생각 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조작된 건 가져오지 않습니다. 하나는 호주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하나는 그 영상을 찍은 분들이 독일어를 구사하는 거 보면 독일이나 그 주변 나라나 혹은 독일인이 여행을 가서 찍은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뭐 현장에서 실제로 그렇게 노란 불빛이 하늘에까지 퍼져서 구름이 황금색으로 비치는 장면을 보신다면 정말 황홀하겠지요. 하나님이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뭐 하여간 지구에는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찍히고 또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 보면 뒤에 붉은 불빛이 있죠. 저 불빛도 미스테리한 불빛인데, 저 불빛은 자주 드러나서 사람들이 저 미스테리한 형체를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골디, Goldis, 골디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그곳의 토착 주민들이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물론 조작된 건 아닙니다. 조작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 아는 방법은 뭐 수행을 하셔서 기운을 느끼는 감각이 있는 분은 이 사진을 보시면 아, 이건 조작이 아니구나, 저기서 번져나오는 기운이 실제 존재하는구나로 대번에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보면 녹색이지요. 녹색인데 짐승 같기도 하고, 또 형체는 또 사람 같기도 하고, 손을 보면 손가락이 3개 혹은 4개로 있고, 이 사진은 개가 물에 빠졌는데 그때 알 수 없는 미스테리한 몬스터 혹은 괴 생명체가 물에 빠진 개를 덮치기 위해서 나타났고, 그때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합니다. 개를 잡아먹으려고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요. 아무래도 물속에 개가 빠져 있으니까 뛰어들었다는 건 두 가지겠지요. 하나는 구해주려고, 하나는 잡아먹으려고. 빅풋들도 보면 실제로 자기 자신들이 고릴라라고 생각을 해서 가축들을 잡아먹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먹고 배설물까지 주변에 있는 것을 발견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명체만 있는 게 아니라 늑대나 사자 모양을 한 생명체가 있는데, 괴 생명체가 있는데 모습을 보였다가 보이지 않았다가 하기도 하고, 농장을 급습을 해서 가축들을 물어 죽이기도 하고 뭐 뜯어먹기도 하고. 미국 그 몬스터 사냥꾼들이 있는데 미국에는 저런 괴 생명체가 참 많은 모양입니다. 땅도 넓고 하니까 그러한 생명체들이 동굴 속에 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전에 그 몬스터 사냥꾼들이 동굴에 괴 생명체가 산다고 해서 추적해 가는 과정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동굴에서 형체는 보이지 않는데 괴상한 울음소리, 웅장한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거기 가서 그 몬스터 사냥꾼들이 DNA 채취한다고 어떤 도구로서 괴 생명체의 DNA를 채취하려는 행동들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늪지에도, 미국은 늪지에도 그런 괴 생명체가 산다고 합니다. 개의 모습인데 그 소리가 굉장히 웅장하고 주변 가축들을 물론 공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정말 알 수 없는 괴 생명체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저렇게 녹색의 괴 생명체가 찍힌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 활주로 부근에서 녹색의 괴 생명체가 빠르게 숲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비행기가 이륙하는 과정에서 보았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렇게 실제로 아주 적나라하게 녹색의 괴 생명체를 찍은 경우는 아주 희귀합니다. 사진을 더 확대를 해보면 저런 모습입니다. 손이 일반 사람 손은 아니지요. 그리고 녹색 형태를 띈 건 분명하고, 물에 빠진 괴를 덮쳐서 아마도 끌고 가서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흔히 좀 잔인한 빅풋들이 사는 곳에는 동물들의 뼈와 해골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빅풋들 중에 지능이 있는 빅풋, 거의 인간에 가까운 빅풋은 그 빅풋이 사는 동굴에 가봤더니 그 주변에 있는 도시의 지도를 벽면에 그려놓고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동물이나 먹을 것을 탈취해 와서 거기서 먹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능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지도를 그려놓고 그렇게 하는 빅풋도 있다고 합니다. 더 확대를 해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체들, 괴 생명체들 중에 인간과 동일하게 지능을 가진 생명체도 있지만 완전히 동물인 생명체도 지구 전역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 사진은 늑대 인간입니다. 머리와 상반신은 늑대고 하반신은 인간입니다. 말을 할 때는 역시 인간 말을 못하고 늑대의 말을 할 것입니다. 늑대 인간은 많이 들어보셨지요? 영화에서 보면 보름달이 뜨면 늑대로 변하는 인간. 근데 이제 저기 나오는 숲속을 뛰어가는 늑대 인간은 그렇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자기가 모습을 보이고 싶으면 보이는데 인간이 접근하거나 하면 순식간에 보는 앞에서 사라져 버린다고 합니다. 가끔은 자기들도 모습을 드러내어서 숲속을 다녀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겠지요. 그래서 자기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숲속을 다니다가 우연히 찍힌 사진이라고 합니다. 정말 늑대 인간의 괴 생명체입니다. 괴 생명체인데 늑대 인간입니다. 이 사진은 다른 늑대형 인간입니다. 보면 인간들처럼 끌어다니는데 꼬리도 있는 것 같고 상반신은 늑대처럼 털이 덮여 있지요. 머리가 있고 털이 있고 도그맨도 있다고 합니다. 머리는 개인데 몸은 인간인 괴 생명체도 있고, 머리는 당나귀인데 몸은 인간인 괴 생명체가 찍힌 사진도 저는 그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가져왔는데 당나귀형, 캥거루형 인간도 있고 이 사진도 늑대 인간입니다. 들판에서 우연히 찍은 건데
보기에는 곰처럼 보이지만 늑대형 인간입니다. 늑대 인간이긴 한데 굉장히 싸납고 신통력도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역시 괴 생명체인데 동물 괴 생명체입니다. 저 생명체도 그곳에 사는 토착 원주민이 우연히 찍은 것인데 아주 울음 소리가 흉폭하고 웅장하고 괴물 같은 소리가 나고 힘도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
그게 과연 뭘까요? 저곳은 미식 축구 경기장 근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였겠죠. 축구장 내에도 카메라를 설치하고 주변 도시 풍경도 담아내고 하는데, 주변 도시 풍경을 담아내는 카메라에 찍힌 영상이라고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영상을 아주 느리게 돌렸습니다. 그냥 보통 상태로 돌리면 빛만 왔다 갔다 합니다. 아주 늦게 늦은 저녁에 저런 현상이 일어났다면 뭐 찍히지는 않았겠죠.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저런 영상이 많이 모인 곳에서 저런 영상이 찍혔다는 건데, 그렇다면 사람들한테 뭔가 말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저 빛 혹은 비행체 미스터리한 미묘하긴 비행체는 왜 저기서 빠르게 왔다 갔다 했는지, 정말 저 미스터리한 물체도 정말 이상하고 알 수가 없는 그러한 행동들을 한 영상이었습니다. 정말 미스터리합니다. 저게 뭘지, 뭘 알고 싶었는지 정말 미스터리합니다. 빨간 화살표가 지금 가고 있는 곳에 머리가 하얀 것 같은데, 저 정체가 뭘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신의 아버지 침실에서 밤마다 아버지께서 잠을 설치고 뭔가 이상하다고 그래서 아버지 침실에다가 카메라를 놓았는데 이 영상이 찍힌 겁니다. 도대체 저 흰머리는 뭘까요? 정말 미스터리합니다. 지금 화살표가 있는 곳이
이 영상을 촬영한 분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저쪽에 누워 있고 반대편에 흰머리를 한 정체불명의 미스테리한 생명체가 같이 자고 있습니다. 과연 저 생명체의 정체는 뭘지. 저 돌은 바위라고 해야 됩니까? 저 돌은 혹은 저 바위는 그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저 부근에 공사를 한다고 저 무거운 돌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으면 다음 날은 또다시 그 자리에 와 있고, 또 옮겨 놓으면 또 저 자리에 와 있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저 바위를 숭배를 한다고 합니다. 밤중에 누가 몰래 다시 갖다 놓는 것도 아닐 텐데 저 무거운 것을. 정말 저 바위도 미스테리하지요. 상당히 무거울 것 같은데 치워 놓으면 다시 저 자리에 와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알 수 없고 이해하기 힘든 미스테리한 일들이 많습니다. 저 돌에 무슨 사연이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이번에 소개할 미스테리한 사건은 1973년 10월 17일 제프 그린호우 경찰서장이 그 주인공인데, 제프 경찰서장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영원히 삶의 방식을 바꿔버린 어떤 여인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경찰서장은 밤 10시경 알라바마주 포커빌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편안히 쉬고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통의 전화가 와서 TV를 일단 끄고 그 전화를 받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여인의 전화였는데 그 여인은 전화를 거는 당시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듯 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은 포크빌에 거주하는 바비 서머포드가 소유한 땅에서 이상한 형체를 보았다고 제보를 합니다. UFO를 보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경찰서장은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전화한 그 여인이 다급하고 정신 자체가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걸로 느껴서 그게 거짓된 전화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와 총을 준비하고 그 여인이 말한 장소로 가게 됩니다. 경찰서장은 거기 도착을 했지만 별다른 특이한 점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주변을 수색을 해도 어떤 흔적도 처음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둘러보고 돌아가기로 했는데 조사하는 동안에 그 근처를 조사하는 동안에 가보지 못한 자갈길을 가보기로 결심을 하고 그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길을 들어서서 얼마간 조사를 하다가 그쪽 거리에서 이상하게 움직이는 물체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형체가 이상하게 움직이니까 잘못하면 자기가 육체적인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주 천천히 그 이상하게 움직이는 형체 쪽으로 접근을 하는데 어두우니까 그 외계인 혹은 이상한 형체라고 하는 그쪽을 살피기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두워서 식별이 잘 안되니까. 아주 가까이 접근했을 때 비로소 그 형체를 또렷이 볼 수 있었는데 은빛 슈트, 외계인처럼 아주 완벽한 실버 은빛 슈트를 입은 이상한 형체를 보게 됩니다. 경찰서장의 말에 따르면 그 형체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옷은 니켈에 수은을 바르는 것처럼 아주 밝게 빛이 났다고도 하네요. 그 은빛 슈트를 입은 이상한 형체는 그 옷에서 다양한 각도로 빛이 발산이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경찰서장은 가까이 가서 외국인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하네요. 물론 차를 타고 천천히 접근을 했는데 갑자기 자기 조수석에 있던 카메라가 생각이 나서 얼른 집어들고 계속 카메라를 찍어댑니다. 그러니까 그 후레쉬 불빛에 은빛 슈트를 입은 이상한 생명체는 갑자기 흥분을 하면서 그 후레쉬 불빛 때문에 미친 듯이 어둠 속으로 달려가 버렸다고 합니다. 아주 무서운 속도로 어둠을 향해서 도망을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장은 사진도 있겠다, 자신이 직접 목격을 하고 아주 밝게 빛나는 옷에서 아주 밝게 빛이 나는 빛도 보았겠다, 그 사실을 보고도 하고 여러 사람에게 알렸겠지요. 그런데 세상 분위기란 게 이상한 걸 보면 꼭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결국은 이 경찰서장은 구설수에 휘말리게 되고 해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진도 경찰서장이 찍은 사진들 중에 하나인데, 그냥 왼쪽 사진의 머리를 보면 그냥 인위적으로 누군가 그런 복장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경찰서장의 말에 따르면 도망갈 때는 아주 무서운 속도로 도망을 갔다고 하고, 저 은빛 슈터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아주 다양한 색깔의 빛이 발산이 되었다는 걸로 봐서는 경찰서장의 말이 아주 거짓말은 아니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분이 경찰서장인데, 이분이 발견한 보면 로봇 같고 어찌 보면 외계인 같고 빛의 속도로 아주 빠르게 달려간 그 설명하지 못할 생명체의 정체는 뭘까요? 일반적으로 아주 강력한 정체불명의 생명체들은 움직이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게 특징입니다. 그 생명체도 그랬다고 하니까 인위적으로 조작한 일은 아닌 듯 합니다. 그 어둠 속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도망가는 생명체도 정말 미스터리합니다. 마운틴 샤스타입니다. 구름이 누가 만들어 놓은 것처럼 아주 이쁩니다. 마운틴 샤스타 부근의 하늘에서 구름이 자주 이상하게 모습을 나타내는데, 사람들은 에얼리언 구름이라고 합니다. 마운틴 샤스타는 미국에서 두 번째 높은 산인데 해발 4,322m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북쪽에 위치한 웅장한 산으로서 다른 산들은 울퉁불퉁하게 서서히 높아지지만, 샤스타 산은 완벽한 원뿔 모양으로 우뚝 솟은 아주 이상적인 산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그러한 아주 아름다운 산입니다. 1786년을 마지막으로 분출했던 웅장한 화산이고, 등산 매니아들은 버킷리스트에 꼭 이 샤스타산을 넣는다고 합니다. 자연활동가인 존 묘라는 사람은 후지산을 닮은 샤스타산의 정상을 보는 순간 내 몸속의 피가 와인으로 변했다는 말을 남길 정도로 샤스타산은 아주 아름다운 산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정상에 등반가들이 오르기는 매우 어려우니까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일본 후지산을 많이 닮아서 일본 관광객들도 자주 찾는 산이라고 합니다. 산 남쪽에 있는 샤스타산 남쪽에 있는 맥클라우드 강을 따라 올라가면 아주 아름다운 경치들이 많은데, 그 길로 가면 세 개의 폭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미들 폭포는 정말로 아름다워서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게끔 하는 그런 비경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캠핑장, 동굴 탐험, 그리고 최고의 플라잉 낚시도 즐길 수가 있고, 겨울에는 스키 역시 아주 인기라고 합니다. 저 산은 캐스케이드 산맥에 있는 산인데, 저곳은 산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아주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저 산의 지하에는 이상적인 세계가 있다고 하고 실제로 그곳을 방문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산 정상 위로 구름이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면 역시 구름 자체가 UFO 형태로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산 정상 부근에 걸쳐진 구름인데 정말 구름이 이쁘네요. 산도 모습이 정말 원뿔 모양처럼 아주 이쁘게 솟아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에도 보면 구름이 UFO처럼 산 정상 부분에 걸쳐 있네요. 정말 구름도 이쁘게 만들어지는 산입니다. Oh my god. That was great. Oh my god. That was great. 사람들은 저곳을 파워 볼텍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갖가지 신비한 전설도 많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마운틴 샤스타에서 찍힌 UFO형 미확인 물체입니다. 저 미확인 UFO는 완벽한 형태로 찍혔네요.
방금 보신 영상도 마운틴 샤스타 부근에서 찍힌 빛나는 형체의 미확인 생명체입니다. 정말 신비하지요. 대낮인데도 저렇게 밝은 빛을 띠고 저렇게 모습을 드러낸 생명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정말 신비하고 미스테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진도 마운틴 샤스타 부근에서 찍힌 신비한 모습의 사진입니다.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사진입니다. 마운틴 샤스타는 신비로운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산이니까 신비주의자들 그리고 명상가들이 저곳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저곳은 레무리아인들이 지하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레무리아라는 것은 초고대 문명설에 등장하는 가상의 대륙인데, 레무리아라는 것은 가상의 대륙입니다. 인도양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섬에서부터 인도를 거쳐 동남아시아까지 이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레무리아라는 것은 원래 여원숭이인데 레무르인데, 마다가스카르 섬에 있는 여원숭이의 화석이 인도에서도 발견이 되니까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두 지역 사이를 이어주는 거대한 대륙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레무리아라는 것은 여원숭이인데 그 화석이 두 지역사에서 동시에 발견되었으므로 거기 걸쳐져 있던 대륙을 레무리아라고 하고 초고대 문명이라고 합니다. 저 산 밑에는 레무리아인이 산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레무리아인들은 저 산 지하에 있는 텔로스 지하 도시에 살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게 정말 그렇다고 믿고 있습니다. 레무리아는 한때 광대한 대륙이었고 북미보다 더 크며 캘리포니아, 오레곤, 네바다 및 워싱턴의 일부와 연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대륙은 광대한 대격변에서, 아주 대단한 격변에서 12,000년 전에 태평양으로부터 밤새 사이에,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때 레무리아인들이 그곳을 이동을 해서 여러 곳으로 흩어졌는데, 그들 중 일부가 샤스타 마운틴 지하 도시에 현재 이주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레무리아인들은 팔이 4개인 경우도 있으며 대화를 하지 않고 텔레파시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 뒤에는 제3의 눈이 있어서 멀리 투시를 하기도 하고 아주 먼 거리를 순식간에 이동하는 텔레포트 능력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 뒤에서 산 앞으로 순식간에 이동하고 수십 킬로미터를 순식간에 이동하는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레무리아인들은 지하에 살고 있는데 키가 크고 머리카락이 아름답게 흘러내렸으며 흰 옷을 입고 샌들을 신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느다란 목과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고 있으며 구슬이나 보석으로 만든 아름다운 장식물로 자신들을 치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스스로 보이지 않게도 할 수 있고 보이기도 하는 능력을 지녔다고 합니다. 레무리아인들은 텔레파시, 투시력, 그리고 고도의 문명을 이룩한 종족인데 허공을 떠다니는 배를 이용을 해서 아틀란티스 그리고 자신들이 가고 싶은 곳을 그 비행선으로 왕래를 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 샤스타산 부근에서 허공을 떠다니는 비행체를 여러 번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 비행체는 지나가더라도 어떠한 소리도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뭐 시청 직원이라든가 뭐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지하 도시를 방문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이시 브라운이라는 사람인데 지질학자입니다. 영국 모 회사에서 고용된 지질학자인데 그 주변의 암석지대를 탐사하면서 귀금속이나 황금지대가 있는지 살피기 위해서 샤스타 마운틴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많은 조사와 탐험을 하다가 동굴 같아 보이는데 그 입구가 막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식물들로 우거져서 막혀진 입구를 우연히 발견하고 그곳을 헤쳐나가면서 찾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제 점점 돌도 치우고 주변에 있는 식물도 제거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건 작은 동굴이 아니라는 인식이 들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헤치고 들어가니까 아래쪽으로 휘어진 터널 같은 제법 큰 동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광부들이 사용하는 등불이나 횃불과 여러가지 괭이와 도구들을 가지고 탐험을 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터널, 그러니까 동굴 입구에서 3마일 떨어진 더 깊이 들어간 곳에서 거물과 황금색이 나는 어떤 곳을 발견을 하게 되고 구리로 된 어떤 곳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구리나 금으로 된 어떤 지역들이 다른 곳에서 연결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거기서 다시 11마일을 더 들어가다 보니까 빌리지 브렛이라고 불리는 이제 탁 트인 공간을 만난 겁니다. 거기에는 방과 방이 있었고 방과 방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객실 같은 곳은 문자판으로 여러 가지 문자로 깔끔하게 새겨져 있었고 벽면에는 구리로 튼튼한 구리로 쭉 이어져서 장식이 되어 있고 방패와 금으로 만든 그러니까 구리로 된 방패와 금으로 만든 조각들이 좌우에 많이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금판은 특정한 그림도 있고 상형 문자로 새겨지기도 하고 그러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제시 브라운이 그 방을 열면 또 다른 방이 열리고 결국은
아주 큰 일종의 예배당 같은 장소를 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구리와 금으로 된 13개의 동상과 황금빛 깃발이 황금빛 깃발이 같이 장식된 큰 태양과 같은 모습이 또 보이는 겁니다. 제이시 브라운이 느끼기로는 그 지하 도시의 거주자들은 순식간에 떠난 것 같다는 느낌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장소에는 27개의 사람의 뼈가 발견이 됐는데 아주 큰 뼈도 있고 작은 뼈도 있고 그 시체들 하나하나가 전부 미라로 화려하고 멋진 옷들을 입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시 브라운은 여러 날을 그곳을 다니면서 조사하고 탐험하고 상행 문자를 연구를 해보고 마음속으로 분명하게 자신이 본 것과 그 문자들을 기억을 했다고 합니다. 일부러 기억을 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진도 마운틴 샤스타에서 촬영된 미스테리한 불빛입니다. 미스테리한 불빛이 이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제이시 브라운은 그렇게 해서 그 위치를 지도상에 다시는 잊지 않도록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그 동굴 탐험을 마치고 나오게 됩니다. 이 사진도 마운틴 샤스타에서 찍힌 건데 아주 큰 비행 접시형 원반이지요. 이 사진도 우연히 찍혔다고 합니다. 이 사진도 마운틴 샤스타에서 찍힌 미스테리한 불빛이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거기를 나온 제이시 브라운이 30년을 지난 후에 이제 내가 거기 가본 것을 여러 사람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탐사를 해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학자들이나 신문기자 그리고 일반 사람들을 이제 모집을 합니다. 그룹을 만들어서 마운틴 샤스타 지하 도시로 가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지하 도시로 가기 위해서 일반 주민들 그리고 몇몇은 자신의 재산 일부를 팔아서 경비를 만들기도 하는 등 아주 큰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떠나기 첫날 밤에도 제이시 브라운과 만나서 기타 등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의논하고 나머지 막바지 정리를 하고 다음날 이제 만나서 떠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제 만나는 다음날이 밝아오고 이제 만날 시간이 되었지만 제이시 브라운은 나타나지도 않았고 행방불명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제이시 브라운을 찾은 사람은 없었다고, 찾아낸 사람은 없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꼭 미스테리한 장소들을 발견한 사람들이 이건 마운틴 샤스타뿐만 아니라 다른 사막지대 지하 도시를 발견한 사람도 그렇고 꼭 발견한 사람들은 행방불명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 부분도 미스터리하지요. 그 지하 도시의 어떤 초고대 문명 렘브리아인이라든가 초고대 문명의 어떤 생명체가 자신들의 세계가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려고 계획을 세우고 나를 잡으면 그 위치를 아는 사람을 꼭 행방불명되게 해버리는 경우를 여러 번 책이나 자료들에서 읽게 됩니다. 그 부분도 참 미스테리합니다. 오늘 몬스터에 관한 이야기와 미스테리하고 신비한 전설, 그리고 확인되지 않는 신비한 생명체들과 마운틴 샤스타에 얽힌 전설, 그리고 마운틴 샤스타에 관한 영상들을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지만 아마도 분명히 인간들 외에 다른 신비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몬스터와 미스테리, 그리고 마운틴 샤스타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